안녕하세요, 다빈치 코딩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기본적인 프린트문을 배웠습니다. 코딩은 언어입니다. 이론을 아무리 배워도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어려서부터 배워도 배우기만 하고 말을 안 하면 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들부터 파일 스크립트 안에 이것저것 넣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을 보기만 하면은 알기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아야 찾아보기라도 하고 모르면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제가 한 것을 직접 따라 쳐보면은 해본 적은 있는 겁니다. 해본 것과 할 줄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영어로 된 문장을 한번 읽어본다고 해서 영어를 할 줄 아는 건 아니니까요. 마지막으로 자기가 고민을 해서 직접 쳐보고 고생도 해보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비로소 할 줄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파일 스크립트의 데모들을 이것저것 살펴봤었는데 한번 데모들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파일 스크립트 데모들이 보입니다. 기본적인 헬로 월드부터 시계를 만드는 거, 그리고 뭐 리플 형태, 투두 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본 부분은 그래프 그리는 거, 맵플롯 라이브러리,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 대시보드, 이런 쪽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처음에 파이썬을 소개하면서 콜앱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콜앱은 주피터 노트북 형태이고 주피터 노트북은 데이터 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하였습니다. 캐글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가 외국에서 그 데이터 과학 분야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포켓몬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포켓몬에 관련된 노트북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직접 파이썬 코드를 치면은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런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우리가 이제 파이썬을 통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걸 보여주려고 하면은 이렇게 캐글이나 아니면은 콜앱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이트를 연결 안 하고 블로그나 웹사이트에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물론 보여줄 수는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소모될 것 같아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 파일 스크립트만 잘 이용하면은 이렇게 코드 넣고 그래프 그려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리플을 보여줬었는데 이 리플이 파이썬 코드를 그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프린트 헬로 월드 이렇게 입력하고 실행을 해보면은 파이썬 코드가 바로 실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플 형태와 아까 그 그래프를 잘만 믹스를 하면은 이렇게 콜앱이나 캐글을 이용하지 않고도 데이터 과학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그래프를 보여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까 검색했듯이 포켓몬,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포켓몬빵이 인기라고 해서 포켓몬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깃허브에 가면은 포켓몬 CSV 포켓몬 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를 갖다 쓴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새 파일을 열어서 pokémon.html 이렇게 하나 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HTML을 만들 때 쓰는 시작 화면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느낌표 하나만 치면은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고 라이브. 자, 이렇게 이쪽에서 작업을 하고 작업된 결과를 이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스크립트 JS 파일을 가져와서 헤더 부분에 넣어줍니다. 타이틀을 my 포켓몬 데이터라고 바꿔주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서 파일 스크립트 넣어서 프린트 헬로 다빈치 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헬로 다빈치 라고 파일 스크립트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포켓몬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서 판다스를 통해서 CSV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임포트 판다스 spd, 그리고 df는 pd.read sv url
CSV URL은 아까 포켓몬 데이터를 봤던 여기서 포켓몬 CSV 이 파일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프린트 df의 헤드. 판다스에 대해서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이것은 나중에 데이터 과학 쪽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저장하면은 이렇게 에러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판다스가 뭔지 모르겠다고 모듈을 찾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판다스를 임포트를 해줬는데 그것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실행되는 파이썬과 파이스크립트에서 또 다르게 가져와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여기다가 파이의 env 판다스를 임포트 해주고 CSV의 URL을 통해서 이렇게 read CSV를 하면은 콜앱이나 그냥 파이썬 파일에서는 잘 열렸는데 파이스크립트에서는 열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URL 주소를 정상적으로 가져오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from.http import open URL open URL을 사용해서 이 부분을 바꿔주겠습니다. open URL CSV URL.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좀 이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파이스크립트 write를 사용해서 출력을 하게 해주겠습니다. 데이터를 HTML의 데이터라는 아이디를 가진 곳에 데이터 프레임 포켓몬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라는 겁니다. 아이디를 하나 데이터라고 만들어주고 닫아주면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알던 웹사이트하고 모양이 많이 달라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우리가 아는 네이버 화면도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 있는 CSV를 전부 다 제거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여주는 화면은 CSS를 통해서 예쁘게 꾸며진 거고 기본적인 HTML만 보면은 조금 투박한 모양이 나옵니다. CSS를 통해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우리는 HTML을 배우고 있으니까 지금 CSS까지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더 이쁜 화면을 보기 위해서 총 헤더 파일 중 10개를 보여주고 HTML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HTML로 변환을 하는데 클래스는 my style 이라고 하겠습니다. 아까랑 변한 게 없는데 왜냐하면은 아직 my style이 안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스타일 주고 my style은 여기에 td와 th의 코드는 1픽셀에 솔리드에 실버 이렇게 출력됩니다. 그리고 좀 더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패딩 값으로 5픽셀을 주겠습니다. 좀 더 여유 있게 나오고 읽기가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my 스타일에 tr sense child 2분 백그라운드는 2020 자, 이렇게 하면은 짝수 번째에 이렇게 회색으로 좀 진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my 스타일에 tr 호버 이거는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백그라운드는 실버 말고 이 정도 해주고 커서를 갖다 댔을 때는 바뀌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색깔이 달라지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이제 CSV 파일을 열어 주었고 이제 직접 그래프를 그려 보겠습니다. 임포트 매플롯 라이브러리 .pip 플롯 as plt
PLT 타이틀은 포켓몬 타입 카운트는 타입원의 밸류 카운트 plt.py 타입 카운트의 밸류, 그리고 라벨은 타입 카운트의 인덱스 그리고 오토 는 1.1f. 자, 요거는 이제 값을 출력하는데 그 값을 소수점 한 자리까지 나오는 실수형으로 출력하겠다는 뜻입니다. 에러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맷플롯 라이브러리가 없다고 나옵니다. 이것도 똑같이 판다스 밑에 맷플롯 라이브러리 키 에러 타입원 끝에 PLT를 넣어줘야 포켓몬의 타입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각 포켓몬들의 타입의 분포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과 풀과 불이 기본 포켓몬이기 때문에 양도 비슷할 줄 알았는데 물이 이렇게 많은 반면에 불은 반밖에 안 돼서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포켓몬 세대별로 속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젠 타입 데이터 프레임을 그룹 바이로 묶어줍니다. 묶어주는 기준은 제네레이션, 그리고 타입 얘를 전체 개수로 세워주고 인덱스를 초기화해 줍니다. 얘네들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div id는 젠 타입 py 스크립트 write 젠 타입에 젠 타입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네레이션과 타입 기준으로 합이 나오는데 나머지들은 다 필요 없으니까 젠 타입은 젠 타입의 제네레이션과 타입은 곳의 개수인 토탈까지만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대별로 각 타입이 몇 마리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젠 타입은 젠 타입의 피벗 제네레이션과 타입1과 토탈 이들을 복사해서 피벗에 넣어주고 젠 타입을 플롯 그려줍니다. 마커는 피규어는 PLT에 그리고 피규어를 출력해주면 됩니다. 얘를 지워주겠습니다. 젠 타입도 다시 지워주고, 필요 없는 거는 굳이 남겨두는 것보다 삭제를 해주는 것이 나중에 관리하기 좀 더 편합니다. 마커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각 세대별로 어떤 포켓몬이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 알 수 있듯이 6세대가 제일 적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라벨이 너무 이렇게 가운데 있어 가지고 좀 보기 안 좋아서 이것을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것의 위치를 한 이쯤으로 옮기고 싶으니까 범례의 위치를 0.8에서 0.3 정도, 그러면은 0.8에서 0.3 이 정도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GEND. 그리고 화면을 벗어나니까 화면 크기를 좀 키워주겠습니다. Set size inches 그래서 8. 네, 그래프를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보기 좋게 아까처럼 이렇게 가운데 전체적으로 가리지 않고 조금 더 보기 좋아졌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양한 데이터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한번 출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